한수원이 원전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직의 정규직화를 추진 중인데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필기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방침인데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내 하청 노동자만 18,000여 명에 이르는 포스코도 법 시행에 맞춰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계기로 포항도 러시아와 기초과학 및 4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한수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특수경비 직원들에 대해 한수원이 필기시험을 치른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mit뱀 기자입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연대노조는 한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화 협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한수원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규직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원은 특수경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체력장과 직무 적성 검사, 면접을 치르겠다고 밝혔는데 노조는 직무 적성 검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발전 5개사 같은 경우도 면접만으로 전환을 했는데 유독 한수원만 NCSO 같은 직무평가 필기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실제로 탈락률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용역으로 남아라. 특수경비직 대부분 이미 수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제 와서 이들을 대상으로 직무 적성 검사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채용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겁니다. 예, 착잡합니다. 솔직히 불안하고 다들 20대, 30대 청춘을 그래도 8, 9년씩 보낸 저희 직장인데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직무 적성 검사는 공기업 직접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본사 후생 담당원 수준까지 합격선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경비직 채용의 경우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10여 개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지금까지 소방점검 직종 44명이 한수원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직종별로 정규직 전환 방안이 서로 다르고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mit붐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시장은 오늘 열린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청렴코를 개설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채용하며 인허가 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전원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경주시는 또 6급 팀장급 이상 전 간부에 대한 개인별 청렴도 조사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고 직원과 민원인 대상 청렴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17년 14%, 지난해 12% 늘어나는 등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해운 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철강 제품과 자동차,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우드 펠릿 관련 제품이 물동량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은 올해 인입철도가 준공되면 경북 내륙과 강원도 지역 화물이 들어오고 북방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물동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 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사내 하청 노동자가 18,000여 명에 이르는 포스코에서는 산재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를 합쳐 17,000여 명에 달하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김용균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원청인 포스코가 현장 안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잇단 산재 사고로 인해 위험 작업은 2인 1조 편성으로 변경했다지만 작업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관심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혼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요. 매달 2시간씩 하는 안전교육은 실제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명만 받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지난해 상반기 포스코가 앞으로 3년간 1조 원을 들여 안전 전문 인력 200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통과 이후에 현재까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회사 측의 대책, 사용자 측의 대책이 나온다라고는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위험 작업은 2인 1조로 편성하고 안전시설물과 인력 확보 등 안전 개선책을 시행하는 한편 협력사 적은속 직원 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며 안전교육이 형식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노조 등을 통해 알려진 것만 사내 하청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산재가 꼬리를 물어 포스코의 하청 안전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경주 읍성이 새로운 야경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 읍성 향일문 물루 기둥과 처마, 성벽 등의 LED 조명 480개 설치를 마치고 지난달 말부터 불을 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첨성대와 월정교, 동궁과 월지와 함께 새로운 야간 명소로 부상하게 됐다며 도심지 상권 활성화에도 점차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포항에 처음으로 심은 바나나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경북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은 사업비와 FTA 피해 대책 사업비 일부로 흥해읍 망천리 0.5헥타르 비닐하우스에 바나나 400주를 심어 오는 3월 출하될 전망입니다. 포항 지역은 겨울철 시설하우스 기온이 19도를 유지해 열대 작물 재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북방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포항은 지난해 한러 지방협력 포럼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와 기초과학 및 4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 극동 9개 주지사들은 지난해 11월 포항에 모여 양국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한러 물류 활성화는 물론 중국을 포함한 환동의 전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러시아와의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결국은 중국의 동북 삼성의 물동량이라든지 중국과의 경제 교류협력 이런 부분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환동의 물동량 증가의 열쇠는 사실상 북한 나진항이 쥐고 있어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물류 활성화를 추진하기보단 지자체 중심의 인적 교류 활성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두 도시는 최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기초과학과 4차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과 이 포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두 도시가 해양 생태 자원을 개발하고 이 부분에서 그 국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두 도시의 인재들이 힘을 모아 포항과 블라디보스톡에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산업 인프라가 포항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 인력들이 결국은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붙잡는 걸 우리 이 북방 경제 이 플레임을 좀 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한러 일을 잇는 카페리와 크루즈 항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한 전초 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항이 북방 경제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포항 MBC 시사토론, 북방교류협력 새시대를 연다는 뉴스 직후인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면서 공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6시쯤 영덕군 병곡면 영리마을 뒷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산림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10년간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경북도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 계획을 최종 고시했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문화관광 거점과 지역혁신 거점, 신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역을 구분해 기존 11개, 신규 16개 등 모두 27개 지역개발 사업에 1조 7,38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포항과 경주는 신전략산업 거점으로 지정됐으며 환동의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경북소프트웨어 융합 포항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대황 화장품 등 자체 개발한 제품 석종을 특허 출원했습니다. 특허 출원한 제품은 해조류인 대황을 원료로 주름을 줄이고 미백 효과를 내는 화장품 성분과 간편식 반건조 오징어, 청어 과메기 등입니다.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47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매서운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찬바람이 불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5도에서 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5에서 10cm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파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0도, 낮 기온은 5도에서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5도, 낮이 되면 울릉도 4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전부터 가끔 비나 눈이 오겠고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곳곳에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대현공업 500만 원, 평해수도 50만 원, 경주시 이통장협의회 50만 원, 안강 이장협의회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사몽실업 3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조양호 이경문 씨 30만 원, 경주시 암곡동 대성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영덕군 지품면 3화1, 2 마을회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후포사리 동중 2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무지개 세탁소 13만 7,680원, 경주시 현곡면 상구교회 10만 원, 설빙 후포점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마을회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김세종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대강 오토바이 황칠구 씨 10만 원, 울진군 후포면 삼원중기 김영일 씨 1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